예, 그렇죠. 지금 뭐 깜깜하지 않습니까? 앞이 너무너무요.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상당히 저도 공포스러웠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근데 일단은 기댈 언덕이 없냐? 그럼 계속 빠지느냐? 주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요. 과다하게 빠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기댈 언덕은 뭐냐? 일단은 네. 그래도 긍정의 희망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앞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과다하게 너무 많이 빠졌다. 빠졌다. 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0%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일단은 나스닥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하고 국내 시장 자체가 일단 역대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따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근에 펀드멘탈 해소는 부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니까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하향 조정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2분기 때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하향 조정은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되는 건 아니겠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 관련 종목도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만 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현재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 PBR 지표상으로 역대 저점이다. 이 부분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근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 하락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반등 나왔던 것도 거의 됐으니까. 근데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완화가 된다 한다면 연준이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가장 호재가 될 그렇죠. 수 이제 있겠네요. 8월달 빠르면 네. 9월달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기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자체는 경제로 따지면 미국하고 중국, 특히 중국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앞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저점대 16.5%가 올랐고 오늘 또 1.6% 올랐거든요. 중국 경기가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중국 경기가 어떤 샷다운이라든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더니 중국 경기 좋아질 때 못 가고 있거든요.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중국 관세 아마 인하를 할 겁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제품들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는 것 자체가 30%거든요. 그만큼 관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물가 부담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전개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나스닥 시장이 34.8%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저점까지 16,200에서 1,500까지 떨어졌으니까 맨 오른쪽에 34.8인데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이슈별로 떨어졌던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미국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34%대가 저점이었잖아요. 많이 빠진 게. 그리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현재 나스닥 시장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거의 역대급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자체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에 또 붕괴 우려까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부분이지 그런 금융 시스템 부분 붕괴까지 가면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시장 자체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그다음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코스닥 시장이 지금 32%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30%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거의 비싸게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 낙폭 과대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앞서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 현재 주가가 지금 PBR이 지금 표현이 0.88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한 걸 반영하지 않는 거니까 2,460포인트대거든요. 이 0.88 지금 아마 0.85 정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네. 0.85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 즉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PBR이 일시적으로 0.8 정도까지 잠깐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 자체를 코스피 시장 자체는 밸류로 선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정점이 숫자로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물가라든가 곡물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란 그런 어떤 가능성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국제 유가가 최근에 120불대에서 WTI 기준에서 지금 105불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오른쪽에 소맥은 1,409시엘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러시아 전쟁 이후에 올라가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최근에 1,300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50이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까지 떨어졌어요. 30, 40% 정도. 다만 이제 옥수수라든가
대두 같은 경우는 5%에서 8% 정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일단 소맥으로 본다 한다면 밀가루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에너지하고 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 안정을 찾게 되게 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PI 지표에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가는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냐. 네. 결국 5월달 미국의 CPI가 8.6으로 나왔는데 그때 5월달에 국제유가 WTI 기준에서 105불대였거든요. 현재입니다. 이게 100불 정도 아래 떨어지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근데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사우디도 방문 예정을 하고 있는 쪽이고 뭐 최근 들어서 가솔린 가격 뭐 한시적인 뭐 세금 면제도 네.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 결국 곡물 가격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자체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뭐 곡물 가격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는 완화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중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